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반가운 이경호 씨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할 주제는 구성주의 새롭게 보기입니다. 총체적 언어가 되겠어요. 자, 목차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세상의 요구, 디지털 시대가 됐고 AI 정보 시대가 됐는데 요구하는 능력들이 다르죠. 트리아스 됐다가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지금 공감의 마음, 창의 생각, 비판적 사고, 그리고 질문 잘하기에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는 14년 주기의 테크놀로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95년도에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상호작용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2009년대는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소개가 돼가지고 그것도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죠. 물체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소개됐어요. 상호작용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챗 GPT의 영어와 한글말로 질문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서 구성주의의 관점을 다시 봐요. 세상이 다 구성주의예요, 지금. 그러면 연구의 배경에서부터 이런 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펴나가겠습니다. 행동주의하고 구성주의 이 두 양 대립이 있죠. 스키너 동물 실험으로 SR 이론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반면에 피아제는 자녀 관찰을 통해서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보상체계, 성인 위주 이런 것들을 했지만 피아제는 지식의 종류, 그리고 지식의 종류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미디움이에요. 티칭 미디움. 독본 읽기에 대 좋은 책 읽기예요. 그 독본 읽기는 그 성인들이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를 셀렉트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희야 너도 잘했었니?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배웠던 아이들도 지겨워하고 안 배우고, 또 선생님들도 그냥 재밌게 가르치고 싶어서 총체적 언어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총체적 언어, 구성주의에서 언어 교육이 이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좋은 책을 가지고 전부 통으로 읽히면서 가르치자 한다는 이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글자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리적 지식, 논리, 사회적 지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 물리적 지식은 공을 경사에 놓으면 굴려가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봐서 알죠. 그 다음에 논리 수학적 지식은 뭔가 연필은 굴러가죠. 그런데 펜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꼭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꼭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머릿속에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펜이죠? 이거는 펜슬이에요. 연필이에요. 한국어는 연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정한 지식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임의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식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듯이 교수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지식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수학도 사회적 지식처럼 가리키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 지식은 관찰하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거예요. 논리 수학적 지식은 성인이 개입하지 않는 그룹 게임 같은 것 하면서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거고요. 사회적 지식은 할 수 없어요. 이건 연필이야, 이거는 펜이야 해가지고 물론 귀속된 용어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지식에 따라서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교수 방법, 구성주의 교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아제의 발생학적 인식론에 근거해서 두 구성주의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주의 한마디로 얘기하지만은 영어에서는 까미와 드브리스에 의한 컨스트럭티비즘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미디엄으로 해서 나온 페이퍼트의 컨스트럭셔니즘이 이제 구성주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웃스탠딩한 세 책들을 이제 까미하고 드브리스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는 MIT의 레스니 교수가 스크래치 주니어를 개발을 해서 세상에 우리나라 빼고예요. 세상의 유아 단계에서 다 배우는 창의적으로 창안을 하는 그런 AI 시대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새롭게 알 부분이 갈등 이슈가 있는 문학책이에요. 여기 이제 세 책이 나오는데 왼쪽에 두 책은 왼쪽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처럼 보이는데 세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교실 갈등 상황이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책으로 이제 제목들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특징이 뭐냐? 드브리스가 우리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질문을 할지 그 질문이 있는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적 질문을 하면서 이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추론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또 갈등 이슈의 책들이 있어요. 오른쪽 두 책을 보면은 세 마리 아기 돼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세 마리 아기 돼지가 아니라 세 마리 늑대가 있어요. 아주 입장을 바꿔서 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입장이 있는 책을 읽고 총체적 언어죠. 읽고 접근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갈등 이슈가 있는 문학책을 읽게 하자. 근데 이것은 드브리스가 살아 생전에 많이 해놓지 못해서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요. Too long didn't read 이런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두 가지로 살펴나가요. Too long didn't read, 길어서 읽지 않았다 하는 거는 이 길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전두엽 장애가 일어나서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팝콘 브레인은 청소년들의 유행어죠. 그래서 너도 읽지 말고 나도 읽지 말자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전두엽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보가 과부하해서 기억력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쇼트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봐야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나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전두엽,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은 폰 중독이 된다 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시각 후두엽 이게죠. 그 감각을 모아서 전두엽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전두엽은 판단해서 적절하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두종엽에 전달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폰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짝짝짝짝.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전두엽에 올 사이가 없어요. 이렇게 감각이. 그래서 폰 중독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인의 교수가 통글자를 읽자, 그 다음에 쇼트는 읽느냐 안 읽느냐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뭐 우리. 교수님은 좀 통권 읽기를 좀 추천하신다 그래요. 책을 한 권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책을 쓴 사람은 그거를 하루아침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3년이고 5년이고 썼거든요. 3년, 5년의 그 누적된 결과물을 내가 이렇게 금방 한 일주일, 한 달 새에 이렇게 먹어치운다, 이해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독자를 위해서 아주 편안하고 말랑말랑하게 쓰진 않았어요. 읽다 보면 그렇죠. 넘기기 힘든 고개도 만나고 조금 꼬불꼬불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딱 덮었을 때 내가 어려운 거를 해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
그래. 요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요거를 얼마 만에 끝내는 법, 뭐 요거를 뭐 얼마 만에 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방향 제시를 하는 팁들을 하는 콘텐츠들이나 뭐 책들이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을 읽을 땐 좀 통권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죠? 아 이거는 사실 몸으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리랑 비슷해요. 그렇지. 많이 해봐야 우리가 요리 유튜브를 먹고 싶다.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금방 내 막 안 돼, 안 돼. 되지 않거든요. 안 돼. 이거 썰어야지, 썰어야지. 직접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쇼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아이야 하는 그 쇼츠 있잖아요. 아 그거를 보면 막 쉥 해가지고 뿅뿅뿅뿅뿅 하면은 막 다 돼 있죠, 다 돼 있죠. 이렇게 돼요. 그때 집에서 해봐 안만 또 안 돼, 안 안 돼. 되지. 아 교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도 국어 가지고 쇼츠 만드시면 뭐 잘하실 것 같은데요. 표정이 다양하셔가지고.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쇼츠 보지 말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럼 회복 방안은 뭘까요? 느린 과정에 활동을 하는데 즉 독서하게 하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지성, 이수지, 월프, 크라센 이 사람들의 조언을 한번 살펴나가 봅시다. 그런데 결국은 얘기한다면은 독서는 지식의 축적이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 발달하게 하고 상상력, 뇌백질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지성의 얘기를 봅시다.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평범한 생각에 두뇌가 천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독서를 통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지혜를 갖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상상을 초월한 독서는 두뇌를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수지의 창조적인 책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수지는 종이책은요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는 그림책은 놀이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림이 주는 정보, 특히나 이제 글 없는 그림책, 이거는 수수께끼를 풀듯이 이야기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는데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책은 정답이 없죠.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독자가 그 책을 봐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나 해서 교류하는 마인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월프는 뭐라고 얘기하나? Too long didn't read. 이것을 뛰어넘어서 책을 읽게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스마트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 결과 상상력, 창의, 공감 능력은 생겨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책을 꼭 읽히라 하는 얘기가 이 월프의 강조점이에요. 그다음에 크라센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책은요, 좋은 책은 흥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진장 재미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것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오로지 메시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책에. 그 내용 안에 나는 푹 잠기는 거예요. Lost in the book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읽기로 우리가 이제 전두엽을 발달하게 하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상 도서들에서 좋은 책들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살펴나가 봅시다. 그림책에 부여하는 상들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그림책 어떤 종류들이 있고 2020년도의 트렌드는 뭔지 한번 봐요. 여러분 쭉 살펴나가시면은 그 칼데코 상도 있고요. 안델생 상도 있고 각 나라마다 부여하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데코 상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책들한테 주는 책 중에서 상탄 책 중에서 안어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습니다. 1년에 6, 7권이 나오죠. 저 위너는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칼데코 수상도서는 AI 시대에 요구하는 공감, 배려, 창안 능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발달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글없는 그림책은 아이들이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기 때문에, 말을 넣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이 있는 그림책도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글 없는 그림책, 이 어린이가 이제 창안 능력,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데 두 가지만 살펴나가 봅시다. A Ball for Daisy, 한국말 책은 빨강 파랑 강아지공.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Wolf in the Snow, 용감한 소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수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에 나온 책들이 전부 이수지의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이수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가 봐서 들읍시다. 읽을 게 없는 건 글일 뿐이고 사실 그림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어떤 이야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중에 이제 거울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표지부터 보면 아이 둘이 보이는데, 책을 펼치면 처음에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 아이가 앉아 있고, 예.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근데 넘겼을 때 이제 한쪽에 자기와 같은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면 그 순간 독자의 마음속에 거울인가? 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지에 뭐 이를테면 거울이었다 라던가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맥이 빠질 것 같은 네. 생각도 들고, 이렇게 꼭 집어주는 글이 없기 때문에 실은 더 그림의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책이 글 없는 그림책인 셈이죠. 너무 매력이 있어요. 작가님, 그 거울 속으로 책에 페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양쪽 네. 페이지가 다 비어있는 페이지가 제 책에는 맞아요. 있거든요. 아, 그게 맞는 건가요? 저의 상상에. 혹시 파본인지? 네네네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가? 어른들의 현실, 붙어있네? 어른들의 현실. 이거 왜 비어있지? 파본 아닌 거죠, 작가님? 너무 멋진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거 혹시 파본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또 엄청 창의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파본 아니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 책의 중앙으로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책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사라진 부분이에요. 글 없는 그림책이 이렇게 좋습니다. 글 있는 그림책은 다학문적 접근 자료예요. 구성주의에서는 물리적 지식을 위해서 요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주제 관련 그림책으로 공감하고 창의 능력 및 다학문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일 밑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그 땡큐 오무예요. 땡큐 오무. 오무는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림책의 한국어는 할머니의 식탁으로 바뀌었어요. 주인공도 바뀌고 그림도 바뀌고 말도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기는 합니다만,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살펴나갈 거는 2020년대 트렌드, 사회 변화, 환경의식, 다문화 및 기술 변화가 투입된 이 도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환경의식 및 다문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체크한 거를 보면은 워터 프로텍터, 꽃을 보았니, 이건 다 환경의식의 증가책이에요. 그 다음에 2023년에 핫도그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공감, 배려, 감사, 창안을 얘기하는 중간에 글 없는 그림책 섹션이 많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데코 상탄책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서 문화 존중, 복 아트, 기술 변화를 합작한 이것이 어떤 책들인지 한번 살펴나가요.
저는 이수지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수지 말고 다른 책들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 는가 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수지는 북아트를 영국에서 전공을 했는데 여기 책을 보면은 책들이 다 각각이에요. 예, 여러분 살펴나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리고 이 북아트의 한국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QR 코드로 연결을 했어요. 글없는 그림책하고 교과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거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흰토끼라는 출판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한두 곳만 이제 살펴나가 볼게요. 반대말 백자라는 책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결하는 QR 코드가 두 개, 요 가운데 있는 둘째 번에 있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품을 한국말로 소개하는 것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소개하는 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걸 다 소개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52개의 그 반대말이 나오는데 그 52개의 찾아보기가 일일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어떤 것으로 반대말을 했는지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의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밑에 보이는 글자는 불가능한, impossible.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말은 가능한, possible. 세상에 형용사로 반대말을 소개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전래동요, 전래동화 이런 데서 상상하게 해서 반대만 지식은 물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반대말로 창안적 생각을 길러줄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중 언어 그림책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possible, impossible 이런 것들 가능한, 불가능한 두 가지를 영어 한국어로 하면은 영어 한국어로 다 못 배운다는 것이 이제 지난 시대의 이중 언어 이론이었어요. 근데 저는 AI 시대에는 마케팅이 영어로도 되고 챗 GPT에도 영어하고 한국말로 퀘스천을 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 세상이 양쪽 언어를 소개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책자 하나를 보면은요,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들어있을까 이 책인데 이수지는 공동 연구자들 이름을 그 아이콘으로 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각자 이 9사람들이 대한민국 박물관을 관람하고 마음에 드는 유물 하나를 각자 찾아서 유물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개하게 한 것이에요. 그 외에 이것의 특징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놀이 아까 소개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수지가 근데 그림자 놀이는 2010년도 초판 이후에 2022년도에는 11세 인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11년 장수 스테디셀러죠. 근데 거기에 동물 주인공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와서 그 동물을 열쇠 고리로 만들고 이 마그네틱 자석으로 이용을 해서요 교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놀이감을 가지고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면서 상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 발전의 도소를 살펴나갈 시간이 됐어요. 2020년대, 21년대, 24년대 그 다음에 서평이 무엇인지 살펴나가요.
이수지는 2020년대에 물이 되는 꿈 이거를 출판했죠. 폴의 음악을 대중가요죠.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온다. 이거는 비발디의 클래식을 넣었어요. 춤을 추어서는 라벨의 음악을 무곡을 넣은 거죠. 근데 이렇게 QR 코드로 책을 넣는 거는 책을 읽고 QR 코드를 읽으면서 비판적 사고 상상하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디지털 감성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 물이 되는 꿈을 이게 이제 이수지가 어떻게 이 책을 개발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나가 봐요. 이 최초의 QR 코드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5m가 넘는 병풍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름이 온다를 탄생하게 한 아주 키포인트 책이 됩니다. 여기 QR 코드가 있어요. 병풍 그림책이 되죠. 음악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보면서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그 두 소절만 나오는 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시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자, 그래서 이 물이 되는 꿈이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면 이것의 특징이 뭔지 이수지 작가의 얘기를 들어봐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왔고 그 아이가 첫 장에 나오고 그림이 전개되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나가 봅시다. 보죠? 저것도 사실은 저기 나오는 아이 주인공 아이가 그 지상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자유로운 아이예요. 맨 처음에 수영장에 이제 휠체어가 놓여져 있거든요. 한 독자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독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이제 자기를 몰입해서 보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다라는 사실에 되게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워낙에 가사 내용도 시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딱 특정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현실 그리고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대입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듣는 것들이 되게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곳은 2021년에 드디어 안델상 상을 탄 여름이 온다예요. 그래서 QR 코드가 있죠.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을 음악과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 들어가게 해서 비디오로 보게 되는 QR 코드가 있어요. 근데 더스트 커버의 변신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밑에 우리가 1분 동안 어떻게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봐나갑시다.
자, 우리가 여름이 온다를 봤으면 이제는 춤을 추어서 볼 차례예요. 2024년 최초의 NFT가 있는 책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를 QR코드로 연결을 해서 라벨의 보레로를 최초 NFT로 확장한 그림책이에요. 이 페이지 쪽들의 변신이 있어요. 네 쪽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이중언어 애니메이션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 이수지가 이 춤을 추어서를 출판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이 말 풍선에 있듯이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전쟁이 있는 뉴스하고 서울의 불꽃놀이하고 공존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아, 그러면 이 둘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순을 아름답게 좀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바로 이 QR 코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NFT로 연결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기 오른쪽 초록책을 보면은 이것이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늘어나는 그림이고, 제일 오른쪽 파란 에로 있는 거는 2장에서 4장으로 늘어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토리텔링은 좀 더 진화해서 조금 춤을 추어서는 기존에 있는 책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스토리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18 풍경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18 풍경을 보았을 때, 아, 이게 글이 있으니까 글 있는 그림책인가? 그런데 이수지 작가 스스로 이거는 글 없는 그림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춤을 추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나가야 돼요. NFT 애니메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18개 장면을 이 콘크리트 앱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춤을 추어서는 라벨에 18씬이 이렇게 NFT 콘크리트로 소개됩니다. 이 볼레로 음악의 18장면은 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은 처음, 중간, 마지막 장면을 봐나가면은 아마 감은 잡히실 것 같아요. 처음 장면 출발이라는 걸 보겠어요. 아주 음악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장면은 모두 춤을 추었어 해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18번째 장면입니다. 폭죽이죠. 불꽃놀이.
제가 이 춤을 추어서 이걸 나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책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책을 보여주는 이 양상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느린 보기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전쟁 아이 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보레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책을 봤던 걸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책을 보게 되는 거죠. 쪽들의 변신, 두 쪽이 네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해봤지만은 이게 조금 난해해요.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서평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수경 기자가 서평한 거를 한번 살펴나가 보죠. 책과 음악 형식도 닮았다. 책은 같은 의미 18차례 반복되는 볼레로처럼 1 출발해서 18 불꽃놀이까지 모두 18개 장면으로 구성됐다. 그림책은 드럼의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볼레로처럼 그림도 아주 작게 시작해서 위아래로 점점 넓어지고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통해 위로도 확장되는 모습까지 나아간다. 이 그림책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NFT, 발행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최초의 그림책이다. 이수지 작가는 음악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자는 인쇄된 그림책, 음악, 애니메이션, NFT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쭉 책에 대해서 살펴나갔고요. 다음에는 이제 발달적 특징의 양성잡이 읽기 일상을 3커트로 해서 빨리 종말을 맺겠습니다. 발달적 특징의 양성잡이 읽기. 발달적 특징의 양성잡이 읽기 일상은 사실상 딥 리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읽기 회로는 타고나지 않아요. 유전적이 않아요. 그래서 5살 전에 상호작용 읽기로 전두엽을 발달하게 하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손잡이 읽기 뇌를 구축하게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 양손잡이 읽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아날로그 책 읽기예요. 이거는 디지털 책 읽기예요. 이 그림책 읽기의 특징은 깊이 읽게 합니다. 이 디지털 책 읽기의 특징은 빠르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내면화해가지고 양손잡이를 읽게 하면서 Biliterate Deep Reading Brain으로 자라게 하자 한다는 것이 이제 월프의 얘기죠. 그러면은 공감의 마음, 창안의 생각 그리고 비판적 사고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달 단계에 의한 양성잡이 뇌 읽기는 피아제의 발달 단계 우리가 응용하면 되겠죠. 감각 운동기, 전조적기, 구체적 조작기에서 아날로그 읽기, 디지털 읽기를 이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조작기에서는 이제 스피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스크래치 주니어를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연령별 양성잡이 뇌 읽기 일상은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겠죠. 1세는 오감적 읽기, 2세는 탐색적 읽기, 3세는 독립적 읽기, 4세는 양성적인 공감 읽기, 5세는 양성적인 창안적 읽기 하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책들이고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디지털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달려왔으니까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구성주의는 페이퍼트의 구성주의가 아닌
까미와 드브리스의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드브리스에 의한 갈등 이슈의 문학적 접근은 구성주의 새롭게 알기로 총체적 언어와 연결되어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Too long didn't read로 읽는 것의 회복은 책 깊이 읽기입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서 읽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수지의 그림책을 살펴봤습니다. 양손잡이 딥 리딩 뇌읽기는 발달적 특징에 따라서 일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냈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딥 리딩의 삶이라는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